숙제는 선생님한테 배운 내용을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이 조건은 뭐니까 이 공식을 쭉 사용해서 풀어야 되고, 이 조건이 나왔을 때는 어떤 풀이 방법으로 적용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게끔 설명을 하셔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인 김현정입니다. 오늘은요, 숙제를 내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제는 그날 배운 것을 학생이 집에 가서 내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학이라는 거는 설명을 많이 들은 내용보다 내가 직접 푼 문제가 훨씬 더 값진 것이고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숙제 내주실 때요, 10쪽에서부터 14쪽까지 너네 이거 풀어와, 이게 숙제야, 그냥 내주시면 안 되시고요. 숙제로 풀어야 될 문제들을 아웃라인을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어느 부분을 배웠는데 그 부분하고 비슷한 난이도의 또는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숙제로 내주시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요, 좀 어려운 문제가 숙제로 나갈 때는 꼭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숙제를 내줬는데 다음날 숙제 검사를 하려고 하니 학생이 숙제를 많이 못 해왔어요. 그랬을 때 선생님께서 막 학생을 일방적으로 막 나무라지 마시고, 학생이 왜 숙제를 못 해왔을까, 그것을 선생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수업은 들었는데 풀기 너무 어려워요. 개념을 배웠으니까 학생 힘으로 혼자서 끝까지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학생이 스스로 생각을 해서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준비를 해 놓은 상황에서 집에 가서 숙제를 해 오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정석을 이제 선생님께서 가르치시고 나서, 자, 오늘 본문을 설명을 다 듣고 너네들이 좀 문제를 풀어 봤으니 연습 문제를 너네들이 집에 가서 다 풀어와야 된다 하고 숙제를 다 내주셨어요. 자, 그 학생들 집에 가서 연습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어려워서 못 풉니다. 자, 어렵다는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공식을 사용해서 어떤 풀이 방법을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렵지 않고 내가 풀만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문제를 쭉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요, 자, 정석의 연습 문제를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쭉 됐지만요, 선생님들은 아십니다. 하나의 똑같은 개념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1번, 3번, 7번, 12번 그 문제들이 똑같은 개념을 사용해서 푸는 방법이 똑같다 그러면요, 이 조건은 뭐니까 이 공식을 쭉 사용해서 풀어야 되고, 이 조건이 나왔을 때는 어떤 풀이 방법으로 적용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게끔 설명을 하셔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학생은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을 참고를 해서 다시 공식과 개념을 정리를 한 후에 문제를 차분차분히 풀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선생님께서 여기 설명해 주시고 너네 숙제야 다 풀어와 하면은 머리가 좋은 학생들은 풀 수 있지만 많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게 쉽게 풀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집에 가서 빠른 속도로 효과적으로 풀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숙제를 내주시는 법이 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숙제는 학생이 직접 채점하고 오답까지 해오는 것이 숙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숙제라는 것은 그냥 문제만 쭉 풀어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학생이 직접 채점을 하고 오답까지 해오도록 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그리고 채점은 물론 초등 저학년 학생들은 스스로 채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지만요, 최소한 초등 5학년 이상이 되면은 학생이 스스로 채점을 하게끔 해 주십시오. 채점할 때 틀리면은 이거 왜 틀렸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끔 오답까지 하도록 쭉 연결을 해 줘야 됩니다. 세 번째요, 숙제라는 거는 오늘 배운 부분을 집에 가서 수학 문제를 푸는 것 뿐만이 아니라 공부를 해 오는 것이 숙제입니다. 공부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숙제를 제대로 했는가? 공부가 잘 됐는가? 파악해 보셔야 되죠. 그 파악하는 방법이 곧 뭐냐면 시험입니다. 그래서 숙제를 내주신 다음에 항상 시험을 봐서 숙제가 잘 됐구나, 공부를 잘 해왔구나 라고 평가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네 번째요. 숙제를 내주실 때 해설지를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숙제부터 하다 보니까 풀이한 내용이요. 해설지하고 똑같아요. 학생들은 아직 공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해설지하고 똑같이 풀 수가 없어요.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학생한테 야, 너 해설지에 100개 왔니? 선생님 저 안 100개 왔거든요. 너무 억울해요. 이 학생들 어떻게 숙제를 했냐면요. 문제 풀다가 막혔어요. 모르니까 해설지를 본 거예요. 아, 그래 맞아. 이렇게 푸는 거야. 해설지 덮었어요. 근데 봤으니까 그게 이제 아직 이제 머리하고 눈에 있어요. 그래서 해설지를 본 그 내용 가지고 그대로 이게 쓴 거예요. 문제 풀다가 해설지 보고 풀다가 또 해설지 보고 하다 보니 본인이 쓴 것이 해설지하고 똑같게 된 겁니다. 이런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해설지를 전혀 안 보고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고등과정이 들어가면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요. 해설지를 나중에 안 보고 내 스스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설지를 보는 방법은 한 턴원. 예를 들어서 정석은 선생님께서 5장은 숙제를 내주셨다. 5장의 문제를 일단 다 푸는 겁니다. 그리고 채점을 합니다. 그러면 틀린 문제 혹은 답이 맞았더라도 학생이 압니다. 확실하게 맞은 문제가 아닌 경우는 다시 풀어야 됩니다. 다시 풀어도 잘 모르는 경우는 한꺼번에 해설지를 나중에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덮어놓고 오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설지를 보고 오답한 문제는 하루나 이틀 후에 다시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숙제를 내주실 때 해설지를 참고하는 방법을 꼭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숙제를 내주실 때 제일 중요한 거 5번째입니다. 보니까 구멍이 빵빵빵빵 뚫려 있어요. 숙제를 하다가 아무리 상황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지문하려고 별표를 쳐놨어요. 선생님 이거 다 알려주세요. 이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학원식 수업보다도 과외식 수업을 오래 받은 학생들이 이렇게 숙제를 해오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숙제를 내주실 때 숙제를 하다가 잘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다음 시간에 갖고 와서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돼 라고 숙제를 내주시면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선생님께 숙제 내주신 부분을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학생들이 모를 만한 문제 빤합니다. 네, 그걸 다 정리해 주시게 돼 있지만은요, 너네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빈칸으로 남겨와도 돼. 그런 말씀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세요. 학생들이 풀다가 보면은 모르는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고, 그리고 해설지를 이렇게 나중에 참조를 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앞에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5번 똑같이 해설지 보고 그대로 써와. 그러면 이 학생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3번까지 이렇게 해설지 보고 똑같이 써가요. 알게 되는 거예요. 5번 쓰면 다 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풀다가 푸는 방법이 생각이 안 드는 것이 아니고 좀 생각하다가 더 생각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니까 하고 편하게 남겨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거를 금하셔야 되는 겁니다. 숙제는 선생님한테 배운 내용을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숙제를 내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학부모님들께서도 학생들이 집에서 숙제를 어떻게 하는가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숙제를 잘 하도록 숙제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수학인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